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밀수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절도죄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은 경찰이 절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불송치하였고, 다른 한 사건은 경찰이 절도가 맞다 라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의뢰인분들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건 맞지만 내 물건으로 착각해서 가져간 것이지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두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건이 절도죄가 성립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 금액이 단돈 10,000원입니다. 의뢰인분이 카페에 가서 테이블에 노트북하고 이것저것 물건을 놓고 일을 하다가 할 일을 끝내고 자신이 이용한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간 사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테이블을 바로 직전에 썼던 사람이 놓고 갔던 작은 10,000원짜리 물건까지 같이 가방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의 피해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아이폰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사건 내용은 의뢰인분이 쇼핑을 하고 매장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아이폰을 손으로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주는 점원분의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피해 금액 10,000원, 두 번째 사건 피해 금액 100만 원. 두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절도죄가 인정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이 10,000원인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100만 원인 두 번째 사건은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송치 결정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송치 결정서를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송치 결정한다. 이게 절도죄가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했고 자신이 앉은 테이블 위에 놓인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송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사건은 보면은 피해 금액도 10,000원밖에 안 되고 카페에서 급하게 나가면서 본인 테이블에 있는 물건 가방에 담다가 모르고 다른 물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뢰인분은 카페에서 전화를 받고 물건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반면에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피해 금액도 100만 원, 아이폰, 그리고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집어왔으면은 의뢰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까지 핸드폰을 총 2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가서 그 매장에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근데도 절도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분이 경찰서에 가서 혼자 진술을 한 다음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이 첫 번째 의뢰인분은 너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온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물건인 줄 모르고 가방에 넣었다고 말은 했지만 이 주장을 경찰이 믿어주려면은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해야겠죠. 경찰서에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진술을 잘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이 첫 번째 의뢰인분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죠. 물론 제가 열심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너무 잘못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가 된 겁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아이폰 사건.
이 아이폰 사건은 어떻게 무혐의로 불송치가 됐을까요?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실제 불송치 결정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시면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라고 나오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은 맞지만 1번 피해자 아이폰과 의뢰인 아이폰이 기종은 다르지만 크기와 색상이 유사하다. 그리고 2번 피의자 명의 카드로 상품을 결제했다. 상식적으로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곧바로 물건을 훔칠 리가 없다는 뜻이죠. 왜? CCTV하고 카드 번호를 조회하면은 범인이 누군지 다 나옵니다. 바로 발각될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는 거죠. 3번 비록 다른 매장이긴 하지만 다른 매장에 피해 물건을 두고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왜 무죄의 증거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범죄 혐의가 없다, 불송치, 이렇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분은 사건이 너무 잘 해결이 되신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변호했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사건이어도 혹은 더 불리한 사건이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체계적으로 잘하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반대로 경찰 조사할 때 말실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밀수첩이었습니다.